태국에도 수출된 어느 심리학자와 사기꾼의 대화, 마음 설계 힘과 그저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준비를 마치고 주인님을 모시러 온, 이제 아주 그냥 공식 주인님이 됐죠. 나는 패스로 된 상철님. 근데 이 상철이 여기 오자마자 경험했던 건 영숙님 핑계 아닌 핑계를 들었죠. 저 오늘 경수님이랑 대화하면 알아보고 싶은 사람 끝이에요 라고, 어쨌건 상철에 대해서도 끈을 놓지 않는 영숙님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내가 어떤 끈을 놓지 않는다고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이 제품을 살까 저 제품을 살까 고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제품도 나를 고민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쇼핑하는데 이게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리고 상대도 그 구매자를 면접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죠. 상대도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기를 두든 아니면 그런 이제 보드게임 같은 걸 할 때도 내가 움직일 때 상대가 가만히 있지 않죠. 내가 움직임에 따라 상대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결과가 정해지는 건데, 지금 영숙님은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간과할 수밖에 없었던 포인트를 굳이 생각해 보자면, 영숙님은 그 전에 어떤 연애 시장에서 분명히 갑의 위치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나를 굉장히 또 많이 구애를 받는 입장이었을 거고, 상철님은 영숙님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죠. 식어가는 이유는 정인님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남을 비교하는 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비교를 안 하겠어. 이렇게 단어를 들었을 때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불가결한 것들이 존재해요. 경쟁.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살고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난다면서 경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경쟁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더라고 하지만 자연만큼 경쟁이 심한 것도 없어. 저렇게 아름답고 편안해 보이는 저런 나무들, 쟤네들은 경쟁 없이 살아가니까 얼마나 마음 편한가 보면서 마음을 편하게 여기잖아요. 그때 식물들 보면서. 걔네들 겁나 경쟁해요. 말 그대로 생명을, 목숨을 걸고 경쟁하는 애들이야, 식물들이야말로. 걔네 가까이에서 있으면 막 서로 더 양분 빨아먹으려고 경쟁하고, 더 높이 자라가지고 얘를 말려 죽이려고 경쟁하고, 그 속도가 다를 뿐이야.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자연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저렇게 숲처럼 마음 편하게 경쟁하지 않고 힐링된다. 걔네는 힐링 아니야. 걔네는 생존 문제야. 당장 내가 더 높이 앉아서 햇빛 안 먹으면 죽어. 밑에서 말려 죽어. 거기서 이제 위에 경쟁에서 지면은 밑에서 끌어들이는 뿌리도 약하기 때문에 그것도 경쟁 지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더 작은 잡초들에게 밥 대고 그러면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간적 시선인 거지. 나무들을 보면서 참 여유롭게 저렇게 나무처럼 살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나무가 무슨, 나무 입장에서 들으면 황당한 거지. 야, 우리 존나 경쟁해. 그러니까 이게 경쟁은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차원에서 이미 비교는 끝나.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왠지 끌려. 그거는 우리가 무의식 차원에서 생겨난 비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영숙님이 사람들 지금 비교해가면서 여러 사람들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영숙님이 비교 당하는 것도 당연한 거야. 그래서 어떤 경쟁이나 비교 이런 거를 너무 부정적이고 그거에서부터 회의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지금 상철도 마음속에서 영숙과 정의가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비교가 되겠지, 당연히. 지금 정의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노련하게 상철의 마음을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영숙님은 사회적 지능이 뛰어나고 똘똘한 아이 같은 사람일진 몰라도, 똘똘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거든. 왜냐면 이게 보통 전략이라는 거는 누가 세워요? 보통 이 위대한 전략가들, 역사에 남은 위대한 전략가들의 그런 전쟁들은 그 전황을 뒤집은 경우잖아요. 불리했지만 이긴 경우. 물론 어느 장군이 말했는데 최고의 전략은 병력이다라고 했나? 아무튼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나도 그 말에 공감해. 그러니까 그 불리한데 뒤집어서 이기는 것보다 그냥 준비를 잘해가지고 그냥 유리한 상태에서 유리하게 이기는 게 좋죠. 영숙님은 전략적으로 살지 않아도 됐었어. 왜냐면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별하거나, 아니면 또 영숙님은 또 그걸로 어떤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충족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살지 않아도 됐었지. 근데 이제 물론 정희님도 옛날엔 그랬겠지만 결혼 생활도 하고 또 이혼도 하면서 진짜 안 해본 일 없게 세상에 부딪히면서 나름 깎여오고 노련해지고 그 안에서 마음도 힘들고 그런 과정을 겪었다 보니까 영숙님보다는 훨씬 노련한 상태인 거지. 그렇죠. 패배할 전투는 피하는 게 짱이지. 그 뭐 백전불패라고 얘기했는데 백전불태. 그게 그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물러설 때를 아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웃는 사람이 이게 되게 감싸 안아주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5박 6일이 아니라 한 뭐 한 달 정도 된 만난 사이, 썸 단계에서 이미 연인으로 확정된 사이에서 그 사람의 눈물을 보면 그러면 안쓰럽고 마음이 더 깊어지는데 이게 약간 썸 단계에서 만난 지 3일도 안 됐는데 눈물을 본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아 어떡하지 마음이 끌리고 뭐 안쓰럽다 이렇게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지. 그리고 특히나 그게 20대일 때보다 나이가 들어서는 더 좀 멀리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태롭지 않은 이유는 지지 않는다는 거랑 좀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안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지. 상대가 강호동이야. 그러니까 지지 않는다라는 말보다는 위태롭지 않다. 왜냐면 내가 도망치면 되니까. 강호동이다 도망치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조금 명확하지. 위태로운 상황이 안 일어나는 거야. 무서운 적이면 피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한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상대의 그 눈물은 참 양날의 검인 것 같아.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으면서도 근데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영숙님은 대화하고 싶은 사람 이제 알아보면 끝이다라고 하지만 상철은 지금 당장 두 누님들하고 함께 갈 곳 찾기 바빠. 그렇게 이제 뭐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더 하려고 하잖아. 영숙님이 저쪽에서부터 말하면서 상철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다가오고 뭔가 말도 섞고 싶었는데 상철 광수는 아 나한테 말 거는 거 아니지? 뭐 나한테 안 걸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테라스에서 완전 그걸 듣던 광수님 설레서 하이파이브 했던 그 광수는 이제 없죠. 그리고 광수는 상철한테 하는 말이지 하고 그냥 고개 숙이는 거고 상철은 알겠습니다 대답했고 나는 그건 모르겠고 일단 나의 꼬린 지점은 정인 누나와의 데이트야. 그렇게 됐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상철은 계속 핸드폰 검색하면서 그의 의자왕 타이틀은 깨지지 않았다. 그래, 너 뭐 경수한테 갔잖아. 그의 의자왕 타이틀은 깨지지 않았다. 지금 상철이 하는 이 말과 가장 맥락이 맞닿아 있는 이번 기수의 사람의 표현은 뭐가 있어? 영식님의 분노가 있죠. 근데 이제 영식님은 그 당시에 좀 취해 있기도 했고, 그래서 정숙님이 그렇게 뭐 여고생처럼 우르르 다닌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때 영식님은 되게 마음이 상했었잖아. 지금 상철님도 그 당시에 영식님하고 마음이 대충 비슷할 거거든. 영숙님한테 실망했어. 아 저렇게 우르르 그냥 가네. 갑자기 뜬금없이 경수한테 그렇게 보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아닌 거 알면서도 마음은 상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영숙은 내가 너한테 갔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아 근데 또 내가 갔으면 팀 상철 됐을 수도 있고 내가 너한테 갔을 수도 있는데 이 영숙님의 약간 근자감. 내가 너한테 가줬으면 또 팀이 되는 팀 상철 되는데 아 내가 안 가져가죠. 내가 가서 팀 경수 됐지. 내가 가주면 또 팀 상철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숙님이 이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그냥 세상은 고정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 좀 아이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굉장히 계속 발버둥 쳐야 그 평균 값에 도달하잖아요.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 굉장히 노력해야 평균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숙님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는 탑인 거지. 그 약간 마음가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서 나를 추앙하고 그 안에서 나는 선택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현실은 그렇게 돼버리지 않았지. 지금 광수, 경수, 상철 지금 3명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영숙 머릿속에 있는 괜찮은 사람들 라인 중에 3명이 지금 떠나가 버린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근데 오늘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알아보는 거는.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하고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짧게 대화를 마치고 바로 또 핸드폰. 지금 마음이 급해. 물론 상철도 영숙을 무시하려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당장 데이트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막 급할 거야. 막 알아보고 이래야 되니까. 내가 상철 픽했다면 팀 상철이 됐다. 내가 너를 이 다음엔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남기고 싶은 거겠지.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영숙님은 4일자라니 혼자 말하기 민망하니까 혼자 말하고 있어. 4일자라니 이러면서 뭔가 여기에서 대화도 되고 영숙님이 아유 뭐 아쉽다. 원래 상철님 만나고 싶었는데 하면서 상철님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알아보는 거 이게 순서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광수랑도 여지가 물론 영자님이 말한 게 있지만 그래도 여지를 끝낸다는 게 아쉬웠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상철도 그냥 나랑은 관점이 다른 게 저는 대화를 하고 알아볼 거면 오전에 대화하고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았나. 나도 선택 안 하고 아니 뭐 꼭 데이트를 해봐야 되는 거냐 라고 생각하고 그냥 알아보기 위해 선택했다고 해서 나랑은 속도가 다른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게 4일 차잖아요. 벌써 4일 차인데 아직도 이제 알아보겠다라고 하고 이러고 있는 게 상철 입장에서는 정이랑 비교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인님이 없었으면 상철도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인님이 보여주는 그런 적극성이랑 비교가 돼버리니까 영숙님의 저런 행동들이 더 이해가 안 되겠지. 그리고 이 인터뷰가 정인님에게 그 주인님의 세뇌 교육 받고 온 이후에요. 정인님의 세뇌 교육을 마친 후에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인님이 했던 멘트가 살짝 섞여서 나오고 있지. 거기서 지금 그리고 원하는 사람 선택하는 게 맞고 알아보기 위해 선택했다고 해서 나랑은 속도가 다르다. 이건 정인님의 주입식 교육. 이게 시간상으로는 마치 다음에 인터뷰한 것 같지만 그쵸. 지금 눈에 여기 잘 보면은 이게 소용돌이 돌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앞선 영숙의 선택에 점차 마음이 멀어지게 됐다. 근데 왜 내가 이게 정인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냐면 정인님하고 데이트할 때는 영숙을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정인님이 거기에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뒤에서. 그렇게 두 사람과 함께 이제 데이트를 나섭니다. 정인님이 이제 이런 거 잘하지. 나 좀 잡아줘. 나 좀 잡고 가자. 이런 말 안 하고, 내리막길이네? 약간 이런 표현을 하지. 내리막길이네? 나 뭔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리막길이네 하니까 이제 정숙님, 바로 이제 같은 여성끼리는 바로 알지. 구두 얘기구나. 그래서 비장에 이제 키릴을 신고 왔고, 또 키릴이라는 거 오늘 하루만 신고 이제 다시는 안 신어. 이런 말도 이 키릴 때문에 내리막 내려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 나 키릴 신었어. 내리막 내려가는 게 힘들어. 그럼 상처라. 그럼 어떻게 하겠니? 정인님이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를 어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필하도록 판을 까는 거. 이런 게 이제 정인님의 약간 화법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정인님은 나는 너랑 데이트여서 오늘 칼을 갈았다. 너와의 데이트가 굉장히 특별하다. 그렇게 이제 나는 오늘 너랑 데이트할 때만 신을 거야. 이게 특별한 날이야. 라고 이제 어필을 하고 있죠. 근데 그래도 안 잡아주니까 옆에서 정숙님이 한 숟가락 거들어요.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 키릴은 준비하면서 멀미약은 준비하는 거예요. 왜? 정인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뻔히 아는데 자꾸 유도하는 게 짜증을 나겠지. 너무 속보이니까. 이거는 뭐랄까 나쁘다 좋다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뭐 좋게 말하면 노련함이고 여기서 이제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정숙님이 너 정이 말 못 알아듣니? 정이가 지금 너한테 잡아달라고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상철은 알아들었는데도 좀 주저주저 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하면 또 팔짱 꼈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정인님이 은근히 TV 신경 많이 써.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신경 많이 쓰셔. 근데 이제 이번 기수에 너무 이제 다른 분들의 빌런화가 나오면서 정숙님도 상철 좋아서 왔는데 정숙 배제하고 너무 어필하는 건 배려가 없는 거 아닐까요? 살짝 그 분위기가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근데 정숙님도 내려놓은 것도 있고 전 저런 타입이 너무 속보여서 일부러도 안 해주고 직접 요구하게 만드는데 문제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찍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왜냐면 이 사람이 돌려서 뭔가를 자꾸 요구를 했을 때 들어주기 시작하면은 약간 내가 호구가 잡힐 수가 있거든. 상대가 요구를 안 했는데 해주는 사람처럼 될 수가 있고 확실하게 요구를 듣고 내가 해줬을 때 그때 뭔가 이 상보관계라고 할까? 합당한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패션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정희님 저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바로 다음번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그래 맞아. 정희님 바로 다시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철은 또 정숙도 신경을 쓰는 거죠. 어쨌건 상철 마음속엔 정희님이 크잖아요. 정숙님보다. 그래도 정숙님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좋다고 봐요. 그치, 말 안 해서 해줬을 때 내가 언제 하라고 했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그건 합당한 거래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합당한 거래를 위해서는 뭐 일부러 못 들은 척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가 나랑 말할 때는 확실하게 요구를 하도록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그래 상철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되게 선하다니까.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분명히 어떤 성실한 사람일 거고 근데 이제 다만 막 그렇게 센스 있고 상황 파악 딱 해가면서 눈치껏 행동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굳이 따지자면 상철이 상황이 그랬다면 순수학 쪽으로 갔을 수도 있겠지. 이번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상철 씨는 두 분에게 호송이 돼가고 있고요. 또 공교롭게 양쪽에 계신 분들이 또 다 검은색 계통 옷을 입으셔가지고 그리고 상철님은 또 가로줄무늬 옷을 입었네. 어떻게 또 의상도 또 이렇게 딱 맞춰졌어? 정희님이 왜 싫을지 모르겠다. 어쩌면 정희님이 너무 싫다 이런 거는 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겠죠. 정희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성격이야. 참 그림 웃긴다. 그래서 뭐 사실 계획이 없던 건데 그러면서 이래서 내가 힐 신고 나왔어 언니라고 하면서 실은 저게 이제 정희님이 의도한 건 아닌데 정숙님은 마치 친한 언니 내가 이번에 사귀려고 하는 사람이야 어때?
내가 이번에 만나보려고 이 사람 어때 언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물론 뭐 상철의 마음을 정희님이 아니까 뭐 그게 현실적인 마음일 수도 있는데 정희님 만약 정숙과 상철이 1대1 대화를 했다. 그래도 물론 힘들었겠지. 쉽진 않았겠지. 근데 이제 정숙님이 자꾸 어떤 이 연애 경쟁에서는 배제돼 버리는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힐 신고 왔어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상철에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정숙은 살짝 배제되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정숙 씨는 이미 마음을 접었죠. 어느 정도 여기 나와서 아 힘들겠다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지. 그러면서 이제 빨리 했어야지 정희를 밀어주는 상황이 됐네요. 정숙 씨는 살짝 좀 방청객 모드가 됐죠. 정희님은 확실히 노련해요. 분위기를 공정한 경쟁으로 갔어도 정희님이 이겼겠지만 이렇게 되니까 정숙님은 끼어드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정숙님이 그래서 상철과 1대1 데이트에서 그 카페에서 먹을 때 뭔가 시도를 해보긴 하거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지 뭐. 분위기가 뭐 이미 그렇게 흘러갔고 상철이 마음이 없었던 것도 맞고. 그래서 뭐 눈치 못 챌 뻔했는데 그랬다. 그렇게 해서 자리 배정은 그냥 뭐 여기서 앉으세요라고 하는데 정희님은 멀미한다면서 왜 굳이 양보를 했지? 뒤에서 그냥 자려고 그랬나? 상철은 원래 집이 부산이구나. 아 대전 살고. 아 옆자리도 많이 멀미나요? 아 그래. 근데 정희님이 저번에 조수석은 멀미 안 난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이제 정희님은 숙면 모드로 가고 여기다 꾹 여기 모아가지고 놨어. 그래서 상철은 이제 정희가 걱정되죠. 1대1 데이트가 확실히 더 좋아요? 정숙님은 1대1 데이트 왜요? 정숙님 1대1 데이트 본인도 해봐놓고 왜 안 해본 것처럼 그래. 그래서 정숙님도 1대1 데이트 했잖아요. 영식님하고. 확실히 더 좋지 않았나 보지? 근데 이제 상철은 1대1 데이트가 더 좋긴 하다. 정숙님은 약간 마음이 무겁겠죠. 살짝 무거운 상황. 근데 정희님은 지금 뭐 정숙님과의 경쟁에서 자기가 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왜냐면 이게 정숙님이 별로여서가 아니라 정희님은 이미 상철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였고 상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거든. 거의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정희 입장에서는 다 넘어왔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매력적인 여성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젊은 날의 정이라면 상철 정도 이런 태도를 하고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 사람이 5대5라는 말 안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상철은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하죠.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그 매력적인 여성들 가장 최고의 시절을 지나서 30대 중반이 넘어간 그게 이제 매력이 없어졌다 그 뜻이 아니라 그 나이대의 남자들은 쉽게 반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20대 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쉽게 반하던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쉽게 반하지 않죠. 반한 줄 알고 이 정도로 나한테 연락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근데 알고 보면 안 반해 있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좀. 그러니까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대등한 인간으로 바라보면서 가는 거지. 서로 노력하면서 가는 거지. 그래서 뭔가 상철은 어쨌건 1대1 데이트가 더 좋대요. 그러면서 이제 정숙님은 이 대화를 더 재밌게 이끌고 싶어서 얘기를 한다는 게 나 옛날에 전남친 중에 도박 중독자 있었는데 이 얘기를 굳이 왜 하셨죠? 뭔가 재밌는 소재를 끄집어내고 싶어서 했겠지? 술 중독, 도박 중독, 여자 중독 이거 세 가지만 아니면 돼. 보통 거기서 언급되는 거잖아. 도박 중독자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나오다니 진짜 놀랍네요. 와. 아니 근데 보통 도박 중독인 사람을 만날 수가 있나? 아니, 만나려면 만날 수 있겠지. 도박 중독자도 도박만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어떤 면에서는 편견이 가장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만났는데 도박 중독인 거야? 그 만나기가 또 쉽지도 않잖아요. 뭐 정숙님은 뭐 상대의 어떤 경제적 능력이나 이런 건 안 보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상주의자라고 할까? 확실히 어떤 편견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 뭐 맥락은 살짝 차이가 있지만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한다면 그 스테레오타입이 뭐 이렇게 인쇄로 찍어내는 그 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은 야 너는 전형적으로 공무원 같은 스타일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얘기고 그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편견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편견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애써야지. 근데 그 편견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직관이 연결돼 있기도 해. 그러니까 빠르게 상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이제 그걸로 상대를 결정짓지 않고 거기에서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열어두고 본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정숙님은 애초에 그 편견이 없거나 오히려 그런 면에서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없어도 돼. 오히려 난 없는 사람 만나서 내가 그 사람 이렇게 건사하면서 난 멋진 여성, 오히려 그쪽으로 더 의지가 강한 걸지도 몰라. 뭔가 한편으로는 구원자 컴플렉스가 있었던 젊은 시절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뭐 여기서 리액션이 지금 고장이라고 하는데 저기서 뭐라고 될 거 아니야? 과거에 연애했던 거를 또 위로를 한다는 것도 좀 제 손금 반응 같다고. 그래서 나는 이상한 애들 진짜 많이 만나긴 많이 만났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숙님도 나른 솔로 나오면서 그 자기 반성이 돼가겠지. 여기 나올 때도 나는 좀 메모를 내려놨어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정숙님은 그 과거 도박 중독자 그 남친,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여기 와서 좀 이렇게 정상, 그래도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인데 또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한편으로는 경쟁력이 없나? 여기서 어쨌든 정숙님이 실패를 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트에서 여기서도 지금 경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온 내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솔로나라 오니까 그게 또 쉽지 않네 이러면서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졌겠지. 주변에 엘리트 남자들이 주변에 많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정숙님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게 주변에 엘리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나를 이성적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들과 이성적인 관계가 안 되면 나는 너네들보다 훨씬 잘생기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이런 거야 라고 오히려 다른 가치를 더 추구하는 쪽으로, 그 일종의 원래 시작은 심포도에서부터 시작했다가 그렇게 흘러갔을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동시에 하품을 하고 그렇게 정희님은 자고 일어나니까 개운하다고 이렇게 이제 고기 굽는 곳에서 소시사를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정숙님이 되게 그런 맛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좀 거슬리는 표현일 수 있어요. 뭐 나를 뭐 무슨 맛이 있어? 뭐 키우는 맛이 있어? 이러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상철 씨도 성격 좋고 정숙님도 저게 악의적으로 한 말은 아니니까 그냥 넘길 수 있는 거지. 이게 만약 정숙님이 이미지가 안 좋은 상태였고 상철님이 저런 거 이제 쉽게 거슬리는 사람이다 그랬다면 이것도 분명히 욕 먹을 수 있는 표현인데, 그래서 말을 잘 듣는다 그렇게 이제. 근데 정숙님이 너 진짜 네가 새로 만나는 남자애니? 진짜 얘는 키우는 맛이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 보기에 따라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뭐 그쵸, 뭐 그들이 행복하다면. 근데 이제 물어볼 거 많은데 그럼 여기서 정숙님이 물어봐. 근데 1대1 때 물어보겠대. 그럼 1대1 때 애초에 말 꺼내지. 근데 정숙님 약간 퇴소한 느낌인데 아직 퇴소 안 했어. 1대1 땐 그래도 나름 노력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희님은 말 잘 듣는 건 이미 알았고, 그래서 내가 자꾸 패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집돌이 기질이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집돌이 기질도 마음에 들고, 집에만 있고 낯도 가리고 이런 게 다 좋은 거죠. 사람의 마음이 이제 중요한 거지. 믿어지면서 못 들어본 게 그래도 그 중에서는 제일 좋지 않을까? 정희님은 상철님에게 어떤 이제 소유욕을 드러내고 있죠. 근데 이런 게 또 상철님은 또 끌리니까. 그래서 뭐 상철님 뭐 저렇게 운동 집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정희님은 벌써 그 상대가 미래를 꿈꾸게 만들어. 이런 부분들이 뭐 굳이 따지면 산재라는 기술이죠. 상대 머릿속에 우리의 관계가 형성된 상황 그 시점에서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목줄을 해서 보양식만 먹으러 가면 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저런 목줄이나 어떤 펫으로 생각하는, 펫을 표현하는 저런 말들을 상철 씨가 싫어하지 않는다 는 걸 아니까 저렇게 쓰는 거고, 내가 너를 항상 데리고 보양식을 먹으러 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지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저 펫 취급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조금 진지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런 정희님의 기술은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거나 나한테 호감 있는 사람에게 그 이미지를 그려주는 기술이죠. 그게 데이트를 해. 처음에 이게 그 최면에서 산재 기술인데, 이 사람이랑 밥을 먹고 있어. 같이 첫 데이트야. 첫 데이트에서 뭐 먹으면 좋을까요? 뭐 그냥 파스타 먹어. 이게 파스타를 먹으면서, 보통 파스타 먹으면 뭐가 땡겨요? 파스타 먹으면 느끼하잖아. 이 사람이 뭐 크림 파스타를 먹고 있다고 생각해 봐. 느끼하잖아. 매운 게 또 땡긴다고, 아니면 달달한 게 땡기거나. 그러면 이거 맛있네요. 그러면서 이게 또 이런 거 먹으니까 또 이렇게 매콤한 국물 요리, 이게 짬뽕 같은 것도 생각나네요. 이 앞에 고기 그 차돌박이 짬뽕 진짜 맛있는 거 있거든요. 곱창 얘기를 했으면 곱창 얘기를 해도 돼. 그거를 이 사람이 먹고 있다고 느끼게 묘사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차돌박이 짬뽕 이렇게 먹으면 그게 그 매콤한 맛이 진짜 좋더라고요. 고기 국물이 진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떠올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장소에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느끼도록 언급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짜돌박이 짬뽕 이게 같이 먹고 이러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거기에 가서 얘기 나눠요. 이렇게 그때 애프터에 대한 이미지를 데이트 중에 그리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너를 데리고 항상 좋은 거,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걸 지금 그리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좋아해 소스? 저는 와사비인데요. 상철은 아무거나 상관없군요. 저게 이제 상철 씨 특징이죠. 아무거나 상관없어. 주는 대로 잘 먹고. 그래서 이제 뭐 다 섞어서 벌칙이래. 여기서 상철이 제가 뭘 잘못했길래 벌칙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는 이게 자막이 잘못됐어. 이게 자막들이 웬만하면 이게 축약하거나 이제 그 정도로 해서 그 의미를 똑같이 전달을 해주거든요. 근데 빨리 선택을 안 한 거에 라고 자막에 써 있는데 실제 정희님이 한 말은 빨리 선택 안 하고 있는 것에야. 이거는 되게 다른 표현이거든. 지금 저 자막대로라고 하면 빨리 선택을 안 한 거에 라는 말을 하면 정희님은 지금 상철이 나를 좋아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 정희님이 한 말은 빨리 선택 안 하고 있는 것에 였어. 그러면 실은 이건 이 두 가지는 물론 한 끗 차이지만 정희님이 지금 상철의 마음을 알고는 있는 거지. 너 지금 나랑 영숙 아직도 갈등하고 있잖아. 너 지금 나 선택 아직 안 한 거에 너 벌칙이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지 실제로는. 근데 이 자막으로만 보면 나한테 이제야 온 것 때문에 그래도 한번 내가 뾰루퉁한 거 티내는 거야 이거잖아. 지금 완전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제로 정의의 마음은 상철이 나한테 너 아직도 선택을 안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거에 지금 마음이 쫄리고 있는 상태야. 근데 쫄림을 티를 안 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희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분하고 노련한 거지. 그래. 그치. 그러니까 너 선택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벌칙 이거거든. 빨리 선택해. 이런 거지. 그래서 저게 아마 실제로 되게 매웠을 거예요. 그래서 매워요. 근데 되게 매운 걸 줬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매워요.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정희님도 당황. 이게 반응 이게 아닌데? 옥순이랑 정숙 씨가 와사비 먹고 그때 경수에다 뱉고 막 옥순 씨는 경수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봤는데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래? 약간 정숙님 반응 보고 그때 떠올리고 하니까 지금 정희님도 당황스러워. 이게 뭐야 이거? 얘 왜 이래? 반응이 너무 없으니까. 얼굴이 빨개진 걸 봐서는 상당히 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맵지 확인해. 근데 그런 모습에 더 좋아 정희님은. 야 진짜 원래 사람이 기복이 없어 이러면서. 이제 정숙님이 거기서 이제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마음속에? 이게 정희님이 1대1 데이트에서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이야. 굳이 여기에서 정숙님이 있는데 영숙님 얘기 꺼내고 마음속에 영숙이 있지, 영숙 얼마나 있어, 영숙 정리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걸 물어보고 싶은데 정숙 앞이라 그냥 그거는 내가 따로 물어볼 거야 라고 아까 말했던 게 이거거든요. 그게 정희님이 지금 너 선택 안 하고 있는 거에 내가 지금 빡쳤어, 이것 때문에 너 와사비 좀 먹어 라고 한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걸 정숙님이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희님이 잘 말해 라고. 정숙 앞이니까 좀 나라고 말해줘 라는 거지. 근데 이런 거를 상철이 알아듣겠어? 상철 씨가. 그리고 알아들어도 어쨌건 상철 씨는 또 고지고대로 말하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야 나라고 말해줘. 그래도 상철은 아니 그래도 영숙님 아직 있어요.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정희님은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계속 두 명이었어요. 또 고지고대로 얘기하죠. 그래서 둘 다 대화할 때 각자 비등비등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희님이 이것도 알아. 이 상철은 상당히 그 줏대가 없다. 갈 데 같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 무던하고 상대에게 이제 자기가 어떤 취향이라는 게 그 특별한 부분에서만 있고, 그러니까 상철은 혼자만의 시간 보장해주고 쉴 때 푹 쉬게 해주고 어떤 감정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 좀 참아주고 이런 정도 몇 가지 디테일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철 씨가 막 하나하나 막 하나하나 까락까락 따지면서 자기 취향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딱 봐도 알겠잖아. 근데 이제 물론 그런 디테일한 거나 상철 특유의 그런 부분들, 설명서가 필요한 부분들은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희님은 잘 알지. 너 가지 마라. 여기 있어. 너 가면 또 흔들려. 너 가면은 또 영숙이랑 얘기하면 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정희님이 걱정하는 것만큼은 아니야. 어느 정도 지금 상철은 영숙한테 실망은 했거든. 그치. 상철이랑 영숙의 차이를 저번에 이제 물어보셨었는데, 영숙은 그 자기의 줏대가 없다기보다는 자아가 없어. 상대에게 뭘 다 맞춰줘. 근데 상철은 웬만한 거는 다 맞춰줘. 왜냐면 자기 성향이나 취향이 없거든. 근데 자기가 존재해. 그래서 자아가 있는 것을 상대에게 맞춰주려고 꾸미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맞춰주려면 상대를 알고 눈치가 팍팍팍 돌아가야 되잖아요. 영숙 씨는 그 눈치가 있어. 자아가 약한 대신에 눈치가 있어가지고 상대에게 나를 원하는 대로 맞춰. 근데 상철은 상대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취향이 없는 거야. 상철은 상대에게 맞춰주는 거랑은 달라. 취향이 없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그냥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부르면 가잖아. 상철도 근데 안 갈 수는 또 없으니까 또 이러고 있네.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영숙님이 뭐 돼지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좋다고 하죠.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삶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배부른 돼지의 삶을 원할 수도 있겠지. 이게 표현이 돼지고 소크라테스가 그렇지. 일단 배부르고 사람이 그 안에서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유지될 수 있다면 그 삶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거지. 그 삶이. 이게 비유가 이제 워낙 돼지고 극단적이어서 그렇지. 상철의 이성적 취향이 없다라기보다는 상철이 예를 들어서 저거 방금 이런 와사비 같은 것도 이렇게 제가 이제 저기서 어떤 소스 좋아해? 그러면 나는 와사비가 좋고 그다음에 이게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했을 거야. 근데 상철 씨는 다 좋아. 이거는 나 저거는 나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상철이 그러니까 매사해. 어떻게 보면 상철님은 20일 영식님의 안티테저라고 할 수 있죠. 20일 영식님의 안티테저지. 20일 영식님은 취향이 굉장히 확고하고 그 또 예민한 구석이 있는, 그런데 또 그래서 재밌는 사람이지. 이번에 상철님은 취향이 없고 무던해. 그래서 편안하고 또 그래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또 다른 거지. 아니 패션 윤대리님. 딱 그렇게 생각하면 구분되지.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자아가 있고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야. 근데 그 안에서 이런 어떤 그러니까 무던함과 예민한 이렇게만 따지면 무던함이 더 나아 보이는데, 또 취향은 또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부분이니까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윤대리님이 괜찮은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철님 같이 잘 모르고 취향도 없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어떤 성향의 차이지 장단점이 되는 건 아닌 거야. 어떻게 보면 패션을 보시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옷 입고 이런 거 보면 그나마 이제 방송하거나 강의할 때는 그나마 무난하게 입지만 그 나를 보면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 나는 행복해. 영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패션 입장으로 보면 저는 배부른 돼지잖아요. 내가 혼자 만족을 한,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땐 그냥 그런 어떤 패션계의 돼지라고 볼 수 있는 부족한 사람인 거잖아. 그럼 나는 만족하는데 뭐. 여기서 이제 다시 상철과 정의로 돌아와서, 상철은 여전히 영숙에게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정희님은 마음이 조급해. 그래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늦게 온 죄로 먹어가 아니라 너 아직도 망설이고 있으니까 먹어였거든. 그러니까 망설이고 있는 걸 알아. 그래서 1대1 때 물어보려고 했어. 근데 이때 얘기가 나와서 이걸 알면서도 들으니까 짜증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갔다 오면 줏대가 없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정희님이 지금 상철의 장단점을 정확히 꿰고 있죠. 무던하고 취향이 없어도 감정의 기복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그런 부분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이렇게 위해주고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면서, 그러면 뭐 내가 뭘 챙겨줘도 이 사람은 감사히 할 거고, 근데 문제는 줏대가 없다. 그래서 내가 좀 휘어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정희님은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기복이 없는 게 아니라 줏대가 없어. 두 가지가 양면성이야. 기복이 없어는 장점인데 줏대가 없어는 단점이잖아. 근데 기복이 없다는 건 이것도 수용 가능하고 저것도 수용 가능하고, 그러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면 줏대가 없는 걸로 연결이 돼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뭐 선점을 해야 된다. 내가 너 진짜 지킬 거야 라고 이 자기의 각오를 상철에게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정숙님을 보면서 이게 농담처럼 하고 있죠. 실제로는 진심이지. 그러면서 근데 리드하는 편이 아니야 라는 건데, 리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철이 무슨 리드를 하겠어. 상철은 뭐 리드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근데 이것도 나는 순간 정희님이 왜 저걸 물어보지? 저거 어차피 알 거고, 그리고 본인이 어차피 리드를 하고 있는데 뭐 상철한테 리드권을 주려고 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 됐어 라고 하면서 영숙이랑은 안 맞아. 영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는 거죠. 영숙은 리드해주는 남자를 원해. 영숙을 추앙하면서 영숙을 리드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죠. 실은 영숙 씨는 같이 잘 놀 수 있는 사람까지 되면 완전히 완벽하지. 근데 이제 굳이 영숙님이 원하는 하나만 찾자 이러면 그 울타리 같은 그런 지적인 자신을 추앙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영수 같은데 또 같이 술 먹고 놀면 또 잘 놀 수 있는, 이것까지 바라겠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것까지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 교회와, 그리고 밥 먹을 땐 이거, 음악, 뮤지컬 음악, 내가 노래 듣는다. 이게 실은 리드잖아. 영수 씨는 영숙을 굉장히 사랑하고 추앙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영숙 씨가 왜 이혼했는지도 4일차가 될 때까지 잘 몰랐어. 물어보지 않았거든. 그리고 뭔가 소개할 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잘 기억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기억을 못했거나 묻지 않았지. 최소한 묻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정희님은 영숙이 굉장히 견제돼. 되게 여유로워 보이지만 절대 여유롭지 않아. 근데 상철은 정희 눈치도 모르고 지금 계속 꿋꿋하게 얘기해봐야겠다고. 아무튼 지금 상철은 계속해서 영숙과 너를 지금 아직 선택 못했다 이런 얘기니까 정희님은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 그런데도 컨트롤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노련하거나
아니면 그렇게까지 이 보여지는 것만큼 상철을 크게 마음에 두고 있지 않거나. 근데 모르겠어. 이건 노련한 쪽이겠죠. 상철은 꿋꿋하게 자기,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묻어나게 취향이 없으니까 다 그렇지만 자기가 또 해야 되는 거는 꿋꿋하게 또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이 있죠. 어쨌든 정희님이 저를 선택해 준 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희님은 그래 나는 처음부터 너였어. 계속은 아니었지. 중간에 경수한테 한번 갔다 왔지. 중간에 경수한테 아주 바싹 갔다 왔지.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려고 딱 왔는데 계산은 이미 하셨죠. 깜짝 놀래.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희님이 아까 했어. 얼마 안 나와서 했다는데 지금 소고기 먹었는데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맞아. 원래 상철이 1픽이긴 했었지. 처음에 그 부모님하고 통화하는 그 첫인상 때는 상철이었는데 경수가 고추팅하고 경수의 고추를 맛본으로 경수를 잠깐 만나볼까 했지만 아니었네. 그래서 경추의 고추 얘기를 사람들이랑 하면서 정인님이 실은 플러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확인하는 척하면서 실은 거기서도 이제 경수 내 거야라고 살짝 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정수 마음이 없구나 하고 바로 쿨하게 돌아서면서 나는 원래 마음이 없었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정인님이 경수한테 발을 빼는 것도 정인님이 야 그 사람이 나한테 고추도 주고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마음이 설렌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발 빼는 과정이 스무스하지 않았을 텐데 거기서도 자연스럽게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니네들이 그랬지 하면서 마치 책임 소재를 딴 데로 넘겼기 때문에 여기서 상철한테 오는 과정도 또 스무스했죠. 그렇게 이제 1대1 데이트로 넘어갑니다. 정숙님부터 대화를 시작하는데 상철님 물론 뭐 그냥 허리가 아팠을 수도 있겠지. 그냥 등이 아팠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확실히 자세가 이제 뒤로 이제 딱 기대 있죠. 물론 저걸로 상대의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계속 대화를 해볼 생각이 있었는데 뭔가 기회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정숙님은 내가 너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늦었지 라는 거는 나 너한테 마음이 있어. 1대1 대화일 때서야 조금 마음을 살짝 드러내려고 하지. 근데 정숙님도 용기가 없어. 정숙님의 어떤 구원자 컴플렉스라는 건 외모를 너무, 그러니까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로 끝이 아니라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포기한 데에 가까워. 그렇다는 거는 정숙님의 외모를 정말 많이 우선해서 눈이 높다가 아니라 외모를 우선하지만 눈이 낮다에 가깝죠.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던 거는 나는 그래도 상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상철에게 어떤 논리적인 말로 설득을 해가지고 상철이 그런가? 하고 상철을 좀 끌어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정숙님 딴 데 눈 두지 말고 상철님만 해가지고 한우물 파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뭐 이미 늦었죠. 선점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해볼 생각이 있었는데 기회가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자기소개 때 연하를 선호한다고 대답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숙은 상철에 대한 마음을 두지 못했다. 네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너를 만날 걸. 이런 댕댕이 이미지가 의외인 게 그때 너무 단호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아쉽다. 처음부터 너를 알아볼 걸. 너의 이런 모습을 알아봤다면 처음부터 내가 너한테 대시했을 텐데 아쉽다. 그냥 그거는 반대로 난 너한테 분명히 끌리는데 이제는 나한테 기회가 없겠지? 라는 이제 표현이죠. 근데 이제 상철은 좀 뭐 두 사람은 뭐 장벽이라면 어쨌든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8살 차이 나죠. 뭐 적지 않은 나이 차이긴 하지. 그러면서 이제 상철은 지금 마음속에 2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저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정숙님 들어올 자리는 없어요. 지금 정숙님이 아쉽다. 처음부터 그랬다면 나도 좀 기억이 있었을 텐데 혹시 지금 너무 늦었니? 라는 걸 묻고 싶겠지 정숙님은. 근데 상철은 저 2명도 부담스러운데 노선을 또 빨리 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숙은 알았어. 정숙님이 이제 그 말로 알아들었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상철은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한 거야. 정숙님은 방금 상철의 말로 포기하고 오케이. 그래도 그러면 우리 친하게라도 지낼까? 그럼 우리 친구 할까? 나 약간 친하게 지낼 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좋죠. 성격도 좋으시고. 그러면서 뭐 바로 정숙님 그래 잠깐 가능성을 엿봤을 뿐이야.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우리 그냥 친구로 잘 지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너무 늦었어 사실. 그래서 상철도 저는 재밌죠. 이거 뭐 둘이 친하게 지낼만 하잖아요. 재밌어서. 그래서 두 사람은 뭐 쿨하게 이게 뭐 살짝 그냥 쑥 흘러갔는데 정숙은 살짝 어필했고 상철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래서 친한 애들도 잘생긴 애들 좋아하는데 그래야 기분이 좋아. 근데 저것도 저기서부터서도 정숙님이 좀 자유로워져야 될 텐데 상철은 열심히 갖고 오고 있어야겠대.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고 헤어지는 여기서 끝나는데 상철은 어쨌건 나랑 데이트 괜찮았나요? 나쁘지 않았죠? 라고. 근데 정숙은 재밌게 잘 보냈대. 왜냐면 정숙 씨 이전 데이트에서는
뭐 영식 씨가 물론 영식 씨와의 데이트도 나쁘지 않았겠지만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때 또 술 마셔서 피곤하기도 했고 근데 이때는 지금 상철과의 관계에서 기대감도 있지만 마음이 편하죠. 어쨌든 뭐 아닌 거고 그냥 아는 동생이 남자친구 소개해준다고 나와가지고 그냥 부담 없이 나와가지고 어유 그래 괜찮네. 아유 근데 아우 저런 남자가 내 주변엔 없지라고 하는 살짝 그런 아쉬움은 있었겠지만 그런 자리 자체는 뭐 좋았겠죠. 재미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정숙님이 하루도 힘들지 않았던 날이 없잖아요. 정숙님 뭐 영식님하고 데이트해 경숙님하고 데이트하다가 쌈 먹었다가 그날 잠깐 행복했다가 다음날 또 날아오고 뭐 하루하루 아니면 뭐 현숙님하고 추격전 참여해가지고 괜히 같이 추격해주고 그랬단 말이지. 그렇게 그냥 친한 누나 동생 느낌이라고 하는데 이성적인 감정이 느껴지지 않던 모습에 그렇게 끝났다고 하는데 여기선 상철 씨가 이제 먼저 선을 그었죠. 더 복잡한 게 싫다. 그렇게 이제 좋은 누나십니다. 이 상철의 마음이 가장 많이 드러났던 게 19기 모쏠기수 상철님하고 그 이번에 사계 나왔던 식구 영숙님 그리고 의사였던 식구 현숙님 그리고 옥상 커플이 됐던 그때 옥수님 해가지고 1대3 데이트 때 상철님은 그때 현숙님 의사 현숙님이 나온 거를 그냥 좋은 누나라고 생각하고 막 소개팅 시켜준다고까지 했어. 그때 현숙님은 기분이 나빴거든. 야, 그 아무리 그래도 같은 출연자인데 소개팅을 해준다고? 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때 현숙님 마음처럼 일말의 가능성을 보고는 온 거야. 상대를 이성으로 보고는 있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19기의 상철님도 이성으로 안 본 거지. 여기에 상철님도 정숙님을 지금 이성으로 못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생각이 없었고 상철 입장에서 정숙님이 힘들었을 수는 있겠지.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바람에 그렇게 이성적인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정숙님하고는 정리가 됐고요. 그럼 이제 5일차부터 정숙님 뭐하지? 이제 정숙님은 진정한 시청자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 영식은 정숙 입장에서는 좀 이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거고 영철도 뭐 나무 타고 있는데 뭐 광수는 영자랑 지금 썸 타고 있고 상철 이렇게 나가리 됐고 경수도 나가리 됐잖아. 그럼 뭐 이젠 정숙님은 할 게 없다. 정숙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긴 하겠다. 이제 정인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 얘기 좀 많이 했어? 얘기 많이 했죠. 여기서 정인님이 뭐 질문 좀 해봐 라는 거에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나요? 라고 어색하게 물어보죠. 근데 이제 정인님은 뭐 네가 집에 있는 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한테 임팩트가 컸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상철이 어떤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결혼 후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처가와 친가가 한 가족처럼 지내는. 그러니까 상철은 굉장히 소극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연결고리가 돼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정의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정희님은 상철이 보기에 굉장히 인맥도 넓고 그리고 사람과의 만나는 것도 익숙하고 정치력도 좋고 이런 사람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상철 씨가 가진 결핍을 갖춘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겠지. 그러니까 상철은 그렇게 그 사람의 처가까지도 다 가족이고 내 편이 되고 그렇게 함께하는 거를 꿈꿀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려면 서로 어떤 기대감을 좀 내려놓기도 하고 중간에서도 이런 말 같은 것도 잘해야 된단 말이야. 눈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약간 상철님이 그런 능력은 조금 뭐 부족하긴 하죠. 그래도 이 상철을 아는 사람이면 아유 뭐 쟤는 그냥 그래도 무던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 이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브랜딩이 잘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이상적인 얘기죠. 말 그대로 이상이지 이상. 부모님 의사도 있어야지. 부모님은 뭐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실 텐데 그 다른 연세 있는 분들하고 괜히 또 그렇게 조심해가면서 만나고 그거 스트레스지. 이제 정희는 나는 그런 걸 너무 바라는 사람이야. 지금 정희님은 어쨌건 상철과 최종 커플 일단 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뭐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하고 그러면서 나는 옛날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나는 시부모님하고도 같이 하고 근데 정희님이 내가 옛날 얘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는 시부모님하고도 같이 뭐 해외여행도 갔다 왔어. 아니면 시부모님하고 같이 뭐 한 집에서 지냈어. 아니 뭔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을 하려다가 아차! 머릿속으로 아차! 한 거야. 아차! 하고 놀고 싶은 사람이거든. 정희님이 지금 앞에서 하려던 말을 지금 숨기고 다른 말을 배치하면서 이게 눈이 커지고 상대를 설득하려는 전진 반응이 살짝 나오죠. 순간적으로 자기 말을 바꿨어. 뭐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정희님이 굳이 상철에게 들려줄 말이 아니구나 하고 접었죠. 그게 이제 정희님 입장에서는 이거 말하면 괜히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하고 탁 접었지. 이게 어떻게 보면 센스지. 그렇게 이제 정희님은 상철에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맞춰주다가 또 오버할까봐 또 그 수위를 순간적으로 탁 조절을 했지. 저렇게 멈추려고 하는데 후배 파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치 있지. 저런 생각 원래 하려고 했던 말 아니잖아.
시부님하고 뭐 해봤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니야 아니 뭐 말이 그렇게 나온 거지 하면서 또 정희님은 두리뭉실 잘 넘어가겠지. 그래서 나는 진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아들처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밥 주세요 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정희님도 이건 근데 뭐 정희님의 꿈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상철에게 이제 맞춰주는 거고 지금 정희님은 상철이 여전히 영숙과 나를 지금 마음속에서 비교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이 좀 특이하지만 그 구성원에 같이 들어와서 누군가 이렇게 적응을 잘 하면서 같이 살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정희님의 바람인데 상철님이 정희님이 말하는 저 부분과 상철님이 생각했던 그 결혼을 해서 꾸려가는 가정의 모습은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정희님이 저런 부분들을 표현을 잘했어. 그래서 저게 상철님은 다르다는 걸 조금 인지를 못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 각자 잘 사는 게 최고지. 뭐 두 사람은 어쨌건 정희님은 노련하고 상철님은 무던하고 잘 맞는 부분은 있죠. 그래서 밝게 같이 살고 싶다. 근데 이제 상철은 이제 나랑 비슷한 생각이네 라고 그렇게 이제 정희님이 마음을 물어봅니다. 이게 아까 1대1 때 물어보겠다는 게 이거지. 너 영숙이랑 나랑 지금 비교하고 있지? 네 마음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그럼 정희님 저렇게 가족 친정하고 처가랑 이렇게 다 가족처럼 지내는 거 정인 누구보다 힘들다는 거 정희님이 제일 잘 알걸? 정희님이 어쩌면 뭐 여기서 데프콘도 패널 입장에서 아우 그건 힘들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거를 데프콘 씨가 잘 알겠어요? 정희 씨가 잘 알겠어요? 정희 씨가 훨씬 잘 알지. 저거 다 경험해보고 그 힘든 거 고생 어쨌건 뭐 서초구에서 살다가 뭐야 이렇게 뭐 그 나무만 있는 곳으로 하더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생의 갭을 다 느껴본 사람이고 그 환경에 밖에서 이렇게 시부님 모시면서 살아보고 다 해봤을 텐데 그게 뭐 어떤 고충이 있는지 다 알지. 정희님은 자기 속내를 지금 드러내지 않고 있죠. 상대가 원하는 걸 주고 있지. 근데 어쨌건 상철은 정희님은 내가 찾던 사람 같잖아. 아, 이 사람하고 현실적인 장벽은 있지만 아, 이 사람하고 꿈꾸는 결혼 생활의 모습도 너무 같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거를 또 이렇게 다 해주려는 사람이고 마음도 계속 나를 향하는 사람이고 아, 이런 사람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게 근데 이제 영숙은 지금 뭐 다른 사람들 다 알아보고 뭐 어떤 사람한테는 까이고 어떤 사람은 별로여서 그렇게 해서 나한테 돌아온다?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해봐야 알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며느리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결혼을 해본 입장에서 만약 내가 이제 지금의 시어머니랑은 내가 딸처럼 지내지 못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어떤 시어머니와는 딸처럼 지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한번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 시어머니와 나는 그 엄마와 딸 같은 관계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아마 90%가 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며느리를 겪어본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래 이제 딸처럼 지낼 수 없다라는 게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부정적인 건 아니야. 또 시어머니 시어머니고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선이 있을 때 서로가 또 잘 지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게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다 딸처럼 여겨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 그치 선을 지켜야 돼. 근데 그 선이라는 게 곧 딸이나 아들이 아니란 얘기거든. 부모 자식은 물론 선을 잘 지키는 게 좋겠지만 선을 넘어도 관계가 언제 얼마든지 회복이 되거든요. 막 그게 아주 극심한 게 아니면. 근데 시어머니 뭐 장인어른 아니면 뭐 이렇게 며느리 사위는 그렇게 안 되지. 그래서 선을 잘 지켜야지. 정희님은 잘할 것 같아요. 그게 며느리로서 잘할 사람이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야. 상황에 다를 거라는 기대감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같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조심해서 그 선을 잘 지킨다. 이게 아마 정희님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걸 거야. 그래야 안 될 것도 되게 만들 수가 있어. 거기서 아, 이번에는 정말 딸처럼 해봐야지. 이러면 망하는 거야 실은. 그거는 눈치 없게 흘러가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며느리로서의 선을 지켜가면서 잘 지내야지 이게 더 맞는 거죠. 오히려 더 선을 지키려고 할 거야. 그래서 나한테 계속 표현해주는 정희한테 계속 호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희가 이제 물어봅니다. 너 아직 결정 안 했잖아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상철이 아니야 이제 슬슬 결정해가 라고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상철은 조금 된 것 같아. 다른 한 명 정희는 너는 나를 계속 바라봐주고 있지. 근데 다른 한 명 영숙은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보다가 다 만나봤는데 네가 제일 낫더라. 이거는 좀 진심이 아니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희는 이제 됐다 싶은 거지. 근데 정희는 지금 이 말을 들었거든. 지금 정희님의 전략이죠.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지금 매장 안으로 들어왔으면 자리를 잡은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끌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나중 이야기를 물어본 거래. 이게 나중 이야기가 뭐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이런 얘기도 물어본 거겠지. 그래서 정희님은 야,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정희님이 하는 말 잘 봐봐요. 나는 정확하게 두 사람 상철과 경수를 봤지만 되게 결정이 빨랐거든. 이 말은 정희님이 지금 새롭게 하는 말 같지만 방금 상철이 했던 말을 변주해서 하고 있어. 상철이 영숙은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봤다라는 거에 정희님은 봐봐 네 말대로 나 아니야 라고 상철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돌려주고 있어. 듣기에 따라 제가 이제 화수강좌 때도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상대가 어떤 말 했을 때 그거를 말의 표현만 나처럼 바꿔가지고 내 말투로 바꿔서 돌려줄 때 상대는 자기가 했던 말이라고 생각 못 한다고. 이거 지금 상철이 했던 말이야. 근데 정의가 자기 표현대로 바꿔서 돌려주고 있지. 그러면 상철은 역시 이 사람 내가 같구나. 아까 실은 가족처럼 지내고 싶다는 것도 정희님이 상대가 했던 말 거의 동일하게 해서 돌려주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상철이 정희는 나랑 사고방식이 같구나. 결혼관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렇게 지금 돌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오히려 확 주는 게 좋은데 문구적거리는 거 너무 별로거든. 그러면서 상대가 했던 말 그대로 뜻은 그대로 가지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도 결정해 라고 푸시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 정의가 압박을 시작했는데 그 압박이 상철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면서 네 말대로 그렇게 문기적거리는 사람 너무 별로거든. 그러니까 너도 결정해야지라고 푸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희님의 화법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러니까 정희님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이런 데 있다니까. 이 사람을 잘 대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안 해본 일이 없는 것처럼 경험이 많다 보니까 노련한 부분이 있는 거지. 화술 센스가 좋고. 그러니까 자기 포장력이 굉장히 훌륭한 거야. 자기 표현력, 포장력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나도 영숙과 내가 그런 거는 상철도 이제 살짝 핑계를 하죠. 그러니까 영숙과 한 번밖에 대화를 못 해봐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정의는 한 번밖에 대화를 못 해봐서 그렇다면 오늘도 대화해 볼 거야? 근데 상철이 대화는 해보겠는데 뭐 변할 것 같지 않아. 이러니까 정의가 야, 너 변할 것 같은데? 지금 정희님 생각보다 마음이 지금 조급해. 표현이 지금 이렇게 온화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지금 정희님은 영숙이랑 아직도 비교되고 있고 언제 갈지 모르는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워. 근데 이게 티를 안 내서 그렇지. 그리고 정희님 생각했을 때 영숙이랑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정희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쨌든 나이나 아이의 유무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거든. 그래서 아까 쌈을 줄 때도 실은 그게 굉장히 별거 아닌 수동 공격이었지만 정희님 마음은 그만큼 좀 쫄려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변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굳이 대화해봐야 돼? 안 하면 안 돼? 안 해도 되잖아. 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상대가 좀 어느 정도 알아봤고 우리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때 그때 들어갔을 때 먹히는 방법이죠. 영업의 기술이지. 근데 이제 상철은 아니 뭐 내가 안 가도 영숙이 대화 신청 먼저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대화에서 내 생각을 얘기해줘야 그분도 다른 선택을 할 거 아니야. 에이, 이거는 상철님이 오해했네. 영숙님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얘기 안 해줘도 괜찮아. 괜찮긴 해. 그래서 뭐 그래, 여기서 정희님도 그래, 영숙님하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와. 이 정도 말하는 것도 지금 정희님 입장에서는 진짜 많이 내려놓은 거야. 많이 참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정희님은 진짜 가면은 이 사람이 안 올 것 같거든. 그렇게 이제 정희님도 자기가 말해놓고 잘했다 나. 정희님이 스스로한테 정희 잘했어 나 이렇게 하면서 토닥여주고 있어. 정희님 지금 엄청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희님도 지금 그렇게 해놓고 살짝 긴장되는 표정이 살짝 지나가지. 그러니까 정희님은 이제 계획대로 됐다. 이거 다음날 아침이죠. 다음날 아침이면 상철이 마음을 굳힌 후예요. 그렇게 계획대로 됐고 우선 영숙에 대한 마음 물어보려 했고요. 그래, 이걸 물어보려고 했지. 그냥 저처럼 쭉 가서 제 마음 표현해주고 그런 여자가 낫지 않겠니? 앞으로라는 게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심장한 건데 네가 이게 참 이걸 건드려도 되는 포인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여자라는 건 무슨 뜻이 또 숨어 있냐면요. 저 앞으로라는 게 상철아, 네 이혼 너 왜 했어? 네가 이혼하면서 벌어진 그런 일들 너만 바라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 때문에 생긴 거잖니? 지금 나처럼 너만 바라보는 그런 여자가 낫지 않겠니? 나 같은 여자가 네가 전에 이혼으로 받았던 그런 상처가 재발되지 않을 사람이지 않겠니? 라는 말이 숨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철 씨는 그런 부분에서 상처가 엄청 클 거거든. 쭉 가서 마음 표현하고 일편단심인 상황. 그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정희님은 장단점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정인님에서 막 뭐라고 한 게, 아니 사람들은 정인님을 막 찐부자 막 그냥 고생 한번 안 해본 막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 아니야. 정인님은 잽싸게 고생해가지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열망이 있고 돈에 대해서 열망도 있고, 그리고 절실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련해지고 그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편으로 감정 관리도 잘 되고 그런 거지. 나는 그래가지고 상철이 영숙을 거부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정인님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건드렸고, 정인님은 정확히 그런 부분을 알고 상철에게 자신을 계속 어필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정인님의 계획대로 된 거야. 노련한 거야, 정인님은. 그래서 어쨌건 정인님의 이 자기가 감정 조절하고 자기의 브랜딩을 하고, 그리고 상대의 약점인 부분들 파고 들어가지고 그 부분으로 상대 공략하고, 이런 게 지금 정확히 잘 됐잖아요. 그냥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능력이겠어. 그러면서 이제 상철은 다음 대화 순서인 정의를 기다리던 타임에 더 깊어진 마음. 정의가 나를 계속 일관되게 나한테 마음을 표현해주나요? 그게 상철의 마음을 흔들었던 거야. 일관되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근데 이거를 모르겠어. 이게 외모로 예선에서 탈락됐다고 뭐 보면 뭐 어쩔 수 없는데, 나는 정숙님도 처음부터 그냥 초질관을 끝까지 상처를 밀고 갔다. 그러면 정숙님도 그래도 그나마 이번에 남자 출연자들 중에서 가장 좀 해볼 만한 상대가 상철이 아니었나라고 나는 조금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어. 이것도 너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정인님에 대해서 반전 매력. 그래서 어쨌든 정인님은 멀리서 봤을 때는 차가운 냉미녀 스타일인데, 가까이서 보면 보기와 달리 귀여운 성격, 나만 바라보는 성격이지. 그리고 이렇게 플러팅하고 또 살짝 수줍어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이게 약간 미방분에서만 드러나는 정인님의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 가지 말고 여기 있어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막 이래 막 이런 식으로 살짝 자기가 수줍어하는 부분을 또 드러내거든. 그게 이제 상철 씨가 봤을 때는 또 귀여워 보이는 면이 있겠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면과 또 귀엽게 말하는 면이 둘 다 있겠지.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처가와 친가가 친하게 지내며 여행도 갈 수 있는 가족 같은 분위기. 그래.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어른들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불가능한 일이겠구나 생각이 나중엔 들더라고. 근데 이제 어려서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상철의 어떤 순수함과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이 사람의 착함이 묻어 있으니까 굳이 야 그 힘들어, 야 안 돼 안 돼 이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정희님도 알 거야. 저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 그런데 저거를 꿈꾸는 상철이 또 순수한 사람이고 또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정희님도 그래 나도 그래 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상철이 먼저 잡아줄까 라고. 그러면 여기로 오는 길에 잡아줄까를 못한 건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군요. 정숙을 신경 써주기도 했고. 이제 정희님이 승자지. 승자가 가운데에 섰군요. 그렇게 이제 돌아와서 광수가 뭐 잘 놀다 왔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게 알게 모르게 정보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영숙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주고받았을 거야, 두 사람은. 뭐 많이는 아닌데 그게 한 장면 나오거든요. 광수가 영숙 씨와 데이트 어땠어요? 라고 물어봐. 광수가 그렇게까지 막 코치코치 캐묻는 사람 아닌데 그 부분을 물었거든요. 그러면서 상철에 대해서 듣고 광수가 영숙에 대해서 판단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잘 놀다 왔냐. 근데 상철은 자기는 이제 정의로 선택됐다 라고 답을 하죠.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숙님은 여기저기 다 갔다 와서 다 경험해보고는, 그게 살짝 정의를 통해서 또 들어온 말이기도 하죠. 만약 나를 선택한다고 해도 그래도 네가 제일 낫더라. 알아보는 건 대화로 되는 건데 굳이 데이트를 나간다? 이것도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상철은 뭐 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는데 상철한테는 저게 중요해. 물론 뭐 이 사람의 능력, 외모 뭐 이런 거 다 중요하겠지만 상철은 저 부분을 굉장히 갈망하던 사람이야. 물론 정인님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만만한 태도, 그리고 저렇게 뭐 노련함, 그런 부분들이 상철 입장에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기도 했겠지만, 근데 저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죠, 상철은. 왜냐하면 저것 때문에 상철을 한번 받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한테 더 노력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상철은 정의로 이제 끝. 여기도 이제 거의 끝났죠. 심리대학교 인생 PT 프로그램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추가되는 새로운 온라인 강의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볼 수 없는 퀄리티 높은 수업과 여러분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강의들로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매주 실시간으로 일요일 10시에
100분 내외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피드백, 고정 커리큘럼이 아닌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드리고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대화 방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실습으로 제공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비슷한 고민과 관심사를 가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삶의 변화를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죠. 네 번째로는 개별 맞춤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요. 글로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각 기수는 8주 단위로 진행이 되고요. 신규 수강생은 8주마다 입학이 가능하죠. 새 기수에는 새로운 실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 기수에 참여하셨더라도 새로운 기수에 계속 참여하시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실습을 하면서 계속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지식 컨텐츠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특별 혜택으로는 첫 번째는 인생 PT만의 지식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는 매 기수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 컨텐츠가 쌓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 시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식 칼럼, 도서 요약, 영상 콘텐츠 등 현재 20개 이상의 풍부한 콘텐츠들이 있고요. 이 콘텐츠는 기수마다 10개, 20개씩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에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오프라인 참석 50% 할인 우선 참석권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많은 교류와 배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매월 강의일 2주 전에 공지를 해드릴게요. 과연 누구에게 좋을까요?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 인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보다 깊이 있는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 두 번째는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그런 지식이 필요한 분. 아무리 이론을 배워도 이게 적용이 안 됐던 분들, 왜 적용이 안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해볼 곳이 없었던 분,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관점과 생각의 깊이를 원하는 분.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실습했을 때 안 됐던 것,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시야를 함께 볼 수 있고요. 저의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다양한 관점과 시각과 깊이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학습이 어려운 분. 어떤 지식을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고자 결심한 것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를 통해서 지속적인 피드백과 교류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학습과 경험을 즐기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마음, 내 마음이 왜 힘든지, 내 마음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대화를 할 때 왜 자신감이 없고, 내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왜 계속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실습과 경험 그리고 통찰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생 PT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심리대화 L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생 PT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업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